전북 군산의 오래된 주택가,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골목 한편에 자리한 할매 손칼국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5시, 강윤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29살이 된 지금까지 윤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또 일찍 일어났네. 윤희는 작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큰 대야에 밀가루를 부어 넣었습니다. 찬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치대는 윤희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아직 주무시나?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콧고리 소리를 들으며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5살인 어머니 박영희는 요즘 부쩍 잠이 많아졌습니다. 한때는 윤희보다 먼저 일어나 국물을 우려내곤 했지만 지금은 윤희가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느릿느릿 일어나곤 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윤희는 문득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큰언니 미진이가 결혼하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4명의 여자는 모두 밝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이 집에는 윤희와 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큰언니 미진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 언니 수진이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회계사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1년에 한 번씩 돈을 보내주곤 했지만 직접 얼굴을 본 지는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언니들은 좋겠다. 넓은 세상에서 살면서. 윤희는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억울함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왜 나만 여기 남아 있어야 하는지, 왜 나만 엄마를 돌봐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와도 결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6시가 되자 윤희는 면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일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손길이었지만 이제는 윤희의 솜씨가 어머니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면발 하나하나가 고르고 쫄깃했습니다. 윤희야, 벌써 다 했니? 어머니가 부슬부슬 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윤희는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주무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이고, 미안하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어머니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윤희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혼자 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면 자꾸 이런저런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 윤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오셔서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드시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윤희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과의 정겨운 인사,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윤희에게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아가씨도 언니들처럼 외국 나가볼 생각은 없어? 할머니가 국수를 후루룩 드시며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윤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도 가고 싶다는 말이 울컥 올라왔지만 대신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엄마도 계시고 할머니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젊을 때 세상 구경 좀 해봐야지. 언니들이 부러우면서도 고맙겠다. 윤희 같은 딸이 있어서. 할머니의 말에 윤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럽다는 말은 맞았지만 고맙다는 말은 글쎄요.
때로는 자신이 선택해서 여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나자 윤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였습니다. 면을 볶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고 나서 윤희는 어머니와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먹는 저녁 식사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언니들 이야기를 꺼내곤 했지만 윤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전화해서 그러는데 요즘 병원이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요. 수진이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네. 윤희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건조했습니다. 언니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쓸쓸해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자신만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윤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 말을 되낼 때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인지. 윤희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며칠 뒤 평범했던 윤희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윤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택배요. 강윤희님 댁 맞나요? 문 앞에서 들려오는 택배 기사의 목소리에 윤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 들어 택배를 받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누가 보낸 것일까요? 네, 잠깐만요. 윤희는 급히 손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법 큰 상자였습니다. 발송인을 확인해 보니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둘째 언니 수진이가 보낸 택배였습니다. 어머, 수진이가 뭘 보냈을까? 윤희는 상자를 들고 부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낮잠을 자고 계셨기에 혼자서 상자를 뜯어봤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상자를 열자 예쁜 포장지에 쌓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고급스러운 코트였습니다. 윤희가 평소 입던 옷과는 차원이 다른 옷이었습니다. 브랜드 택이 달려 있었는데 윤희는 그 브랜드가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비쌌을 텐데. 윤희는 코트를 들고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순간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앞치마와 어울리지 않는 코트였지만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코트 외에도 예쁜 원피스와 스카프, 그리고 구두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윤희의 사이즈에 맞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윤희의 치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카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께 윤희 옷들 보내드려요. 윤희도 예쁜 옷 입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젠 윤희도 보내줘요. 윤희가 불쌍해요. 윤희는 카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일까요? 물론 언니들처럼 외국에 나가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불쌍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엄마, 나중에 윤희가 알면 어쩌려고요?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자신이 나중에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카드를 읽고 또 읽어봤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중에 내가 뭘 안다는 거야?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 무언가가 대체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는 말해주지 않았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윤희는 다시 카드를 살펴봤습니다. 뒷면에도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하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 이 말도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일까요? 윤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윤희야, 무슨 택배 왔어?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옷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옷들이에요. 윤희는 카드를 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카드를 읽는 동안 윤희는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왜 이런 말을? 어머니는 카드를 읽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언니가 어릴 때부터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윤희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를 피하려는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윤희가 다시 불렀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희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카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다. 나중에 윤희가 알면 불쌍하다. 이 모든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윤희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나만 여기 남아 있어야 하는지, 왜 나만 엄마를 돌봐야 하는지, 왜 나만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서운함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카드가 그 증거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분명히 있어. 윤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시차를 계산해 보니 수진이는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지만 윤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야, 무슨 일이야, 이른 시간에. 언니, 어제 택배 받았어요. 고마워요. 아, 옷들 마음에 들어? 윤희가 예쁜 옷 입고 있으면 좋겠어서. 언니, 카드에 적힌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그냥 언니 생각이야. 아니에요. 언니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뭐예요? 제가 나중에 뭘 안다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희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언니. 하지만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윤희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며 살지 않기로.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아내기로 말입니다. 수진이와의 통화가 끝난 후 윤희는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려 했지만 자꾸만 수진이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윤희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했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대화가 없었고 가끔 윤희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도 알고 계시는 게 틀림없어. 윤희는 그런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회관에 경로잔치가 있다며 나가시면서 늦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희는 평소 같으면 일찍 들어오시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신 후 윤희는 한동안 가게 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단서를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엄마 몰래 뒤지는 건. 윤희는 자신을 말렸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수진이의 카드에 적힌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다. 나중에 윤희가 알면. 이 말들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윤희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장롱과 작은 화장대,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볼까? 윤희는 망설이다가 장롱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옷들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뒤져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지만 역시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장롱 맨 위쪽 선반에서 먼지가 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잘 만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윤희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꽤 두꺼웠고 겉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들, 그리고 윤희의 출생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 없음. 윤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부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생 장소를 보니 광주 Y3 부인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군산이 아닌 광주였습니다. 이게 뭐지? 아빠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윤희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생신고서에는 아예 아버지가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서 사본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펼쳐봤습니다. 검사 날짜는 윤희가 15살 때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모자 관계 99.9% 일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DNA 검사를 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친모와 친딸 사이에 왜 굳이 DNA 검사를 했을까요? 윤희는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서의 의뢰인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강미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큰언니 미진이가 의뢰한 검사였습니다. 언니가 왜 DNA 검사를? 윤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큰언니가 자신과 어머니의 DNA 검사를 의뢰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서류들을 어머니가 숨겨두고 있었을까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큰언니 미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윤희야. 아, 윤희야. 무슨 일이야? 언니, 내 출생신고서 봤어. 그리고 DNA 검사서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윤희야. 그걸 어디서? 엄마 방에서 찾았어.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 아빠는 없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왜 언니가 DNA 검사를 의뢰했어? 미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나 지금 바빠서.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윤희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큰언니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야, 언니, 나 DNA 검사서 찾았어. 미진이 언니가 의뢰한 거 맞지? 수진이는 바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어떻게? 엄마가 그걸 왜? 언니, 제발 말해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이는 한참 동안 울음을 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야, 그냥 모르고 살아. 정말로. 우리도 엄마가 그렇게 무서웠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무서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뭘 그렇게 무서워하셨어?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윤희는 답답했습니다. 언니, 제발 말해줘. 하지만 수진이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언니들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자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광주 Y 산부인과. 윤희는 출생신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광주로 가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 만나러 광주 갔다 올게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광주? 왜 갑자기 광주를? 오랜만에 친구가 보자고 해서요. 어머니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윤희는 먼저 Y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건물은 있었지만 다른 상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윤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가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예전에 산부인과 있었던 거 아세요? 아, Y산부인과 말씀하시는 거죠? 몇 년 전에 문 닫았어요. 혹시 그때 일하셨던 분들 연락처 같은 거 아시나요? 상가 주인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때 간호사로 일하셨던 김할머니 계세요. 지금도 이 근처에 사시는데. 윤희의 눈이 번쩍 났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상가 주인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윤희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이 사신다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희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할머니 계신가요? 문을 두드리자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Y3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다고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로 안내를 받은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1995년에 그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강윤이라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잠깐 생각해보는 듯 하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설마. 그때 그 아기? 네. 어떤 아기요? 김할머니는 윤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아기 맞네. 눈썹이 그때 그대로야. 그때 참 예쁜 아기였는데. 윤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엄마. 그때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김할머니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일이 워낙. 내 엄마 참 절절했지. 절절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가씨는 다른 여자 애기 데리고 왔었어. 친딸 아니었어. 김할머니의 말에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딸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너희 엄마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자기 오빠 딸이라고. 오빠 부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기를 데려왔다고. 윤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 조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은 실제로는 고모였던 것입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김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 엄마, 아니 고모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시집가기 전인데 갑자기 아기를 맡게 되었다고.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김할머니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너희한테 줘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었어. 이게 뭐예요? 내 진짜 엄마가 남긴 편지야. 병원에서 너를 낳고 며칠 후에 써서 맡겨놨는데.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봉에는 윤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쓴 진짜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 내 거잖아. 윤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는 윤희야.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어서 미안해. 내 아빠와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고모가 널 잘 키워주실 거야. 고모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인지 기억해줘.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아. 편지를 읽는 동안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를 알려주는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제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김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부부였어. 내 아빠는 교사였고 엄마는 간호사였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너를 가졌는데 정말 기뻐했었어. 그런데 어떻게
비 오는 날 밤에 집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났대. 내 엄마는 그때 임신 마지막 달이었는데 응급수술로 너를 낳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 윤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고모, 지금 너희 엄마가 달려와서 널 데려갔어. 그런데 주변에는 자기 딸이라고 했어. 미혼모라고 소문이 날까봐 그랬나봐. 윤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왜 언니들과 자신이 달랐는지, 왜 자신만 집에 남아 있어야 했는지, 왜 어머니가 자신에게 유독 엄격했는지. 할머니, 그럼 언니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애들이 크면서 눈치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윤희는 수진이의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언니들은 진작에 자신이 친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윤희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김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윤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아니요. 윤희는 편지를 꺼내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받아왔어요. 어머니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Y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제 진짜 엄마가 남긴 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고모, 고모라고 하지 마. 나는 내 엄마야.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길렀는데.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니 고모님, 저는 그냥. 됐어. 더 이상 듣기 싫어.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윤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진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진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거짓 위에 쌓인 집이었나? 윤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머니, 아니 고모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사흘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매일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면을 뽑는 일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강윤희가 맞나? 윤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9년 동안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던 분은 고모였고, 언니들과는 사촌지간이었고, 진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윤희는 억지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어서 손님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국물을 태우기도 하고 면을 너무 오래 삶아서 퍼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희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윤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수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평소와 전혀 달라. 윤희가 맛을 보니 정말로 짜고 면도 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런 음식을 내놓지 않았을 텐데 정신이 없어서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다시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다음에 올게. 할머니는 돈을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할매 손칼국수 맛이 변했다는 소문이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윤희는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 낮에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봤지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월세도 밀렸고 식재료값도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 미진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가게에서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미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윤희야. 미진이의 얼굴은 비행기를 오래 타고 온 탓인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언니, 언제 왔어? 어젯밤에 도착했어. 엄마한테서 연락받고 급하게 왔어. 윤희는 어머니가 미진이에게 연락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세요? 친구 집에 계셔. 윤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미진이는 윤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다 말씀하셨어. 내가 알게 됐다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도 진작에 알고 있었죠? 미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내가 15살 때 우연히 알게 됐어. 엄마 서류를 보다가. 그래서 DNA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 확인하고 싶어서. 하지만 결과를 보고도 엄마께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냥 혼자 알고 있었지. 미진이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사실은 너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 딸이야. 윤희는 김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외삼촌이요? 김할머니는 엄마 오빠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정확히 말씀 안 하셨나 봐. 내 아빠는 엄마의 남동생이었어. 그러니까 내 진짜 아빠는 우리 외삼촌이었고 내 진짜 엄마는 외삼촌 부인이었어. 윤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둘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널 데려왔어. 그때 엄마는 26살이었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기를 맡게 된 거야. 미진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숨길 수밖에 없었대. 미혼모라고 소문이 나면 결혼도 못하고 너도 손가락질 받을까 봐서. 그럼 아빠는? 우리 아빠는 엄마가 너를 키우기로 결정한 후에 만나신 분이야. 아빠도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 하지만 아빠는 너를 친딸처럼 사랑하셨어.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믿었던 분이 혈연관계가 아니었지만 자신을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언니, 그럼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미진이는 고개를 떨었습니다.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엄마를 원망할까봐. 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운데.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 엄마도 힘드셨거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아기를 맡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윤희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6살의 미혼 여성이 갑자기 아기를 맡아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왜 나한테 한 번도 물어봐 주지 않았어요? 윤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나도 선택권이 있잖아요. 진실을 알고 싶은지, 모르고 싶은지, 그런 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숨기기만 했어요. 미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윤희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몸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나, 윤희는 말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미진이가 깜짝 놀라서 윤희를 흔들었지만 윤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미진이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윤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원인이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 같은데 상담 치료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진이는 자책했습니다. 윤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선의로 숨겨왔던 진실이 윤희에게는 큰 상처가 된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윤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사랑해서 키워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윤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윤희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윤희 곁을 지키며 간병을 해주었고 수진이도 캐나다에서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 고모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엄마는 정말 안 오시나요? 윤희가 물었지만 미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신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윤희는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운데 26살부터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는 얼마나 복잡한 마음일까 싶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윤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인지 기억해줘라는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받는 아이. 윤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비록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고모는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도 미루고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것들이 많았습니다. 언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연관계는 사촌이었지만 진짜 언니처럼 자신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사랑받고 자란 아이였어.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이 가족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삶은 내가 다시 그릴 수 있어. 윤희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처럼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미진이가 물었습니다. 윤희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미국으로 같이 갈래?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정말? 괜찮겠어? 네. 이곳이 제 고향이고 제가 살아온 곳이에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미진이는 윤희의 단단한 표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예전의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먼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벽을 닦고 모든 그릇과 도구들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윤희는 마음도 정리됐습니다. 어지럽게 널려있던 생각들이 차근차근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새로운 메뉴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은 칼국수만 팔지 말고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간호사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문득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는 도서관에 가서 요리책들을 빌려왔습니다. 영양학에 관한 책도 함께 빌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나물을 우린 육수, 현미로 만든 면, 각종 채소를 듬뿍 넣은 칼국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새로운 메뉴로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건강 칼국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전 메뉴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메뉴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윤희야, 이게 뭐야? 예전하고 다른데? 할머니,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든 칼국수예요. 한번 맛보세요. 윤희는 자신있게 권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맛이 깔끔하고 시원하네. 어떠세요? 맛있죠? 그럼, 이거 뭐로 만든 거야? 윤희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왜 몸에 좋은지를 말입니다. 할머니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윤희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희가 언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요즘 새로 배우고 있어요. 윤희의 대답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할매 손칼국수에서 몸에 좋은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예전 단골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과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맛도 좋으면서 건강에도 좋다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윤희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해드리며 서비스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소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건강 칼국수로 유명해진 식당이 있다고 해서 취재하고 싶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요즘 건강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방송 촬영 날 윤희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이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희의 진솔한 모습이 카메라에 잘 담겼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가씨,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던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식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윤희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음식만 내놓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리를 하면서
윤희는 진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게.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제가 누구인지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고모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왜 나만이라는 질문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윤희는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윤희가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머리도 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망설이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윤희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윤희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희야, 추우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윤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왠지 낯선 사람처럼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뭔가 드실래요? 윤희는 어머니를 테이블에 앉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당당해졌고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윤희는 정성스럽게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새로 개발한 건강 칼국수가 아니라 어머니가 좋아하던 예전 방식의 칼국수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드세요. 윤희는 따뜻한 칼국수를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윤희야,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미안하세요? 그날 화를 내고 나가버려서, 그리고 그동안 너한테 말 안 해줘서. 윤희는 마주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왜 그랬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떠날까봐. 무서웠다, 윤희야. 무서웠다고요? 미진이도 수진이도 다 떠났잖아. 너마저 진실을 알고 나면 나를 원망하고 떠날까봐 무서웠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윤희야. 내가 없으면 나는 혼자야. 윤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모두 멀리 떠나고 자신마저 진실을 알고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너를 낳아준 건 아니지만 나는 정말 너를 딸로 생각하고 키웠어. 26살에 갑자기 아기를 맡게 되었을 때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많이 울었지.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정말 내 딸 같았어.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다른 아이들처럼 떼쓰지도 않고 말도 잘 들었어. 그런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윤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날 사람은 그냥 떠나죠.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는 사람은 상처뿐이에요. 어머니는 윤희의 말에 더욱 울었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안 떠나요. 윤희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네. 여기가 제 고향이고 엄마가 계신 곳이니까요.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윤희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윤희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일들을 적은 거야. 윤희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윤희 첫돌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윤희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 같다. 윤희는 계속 넘겨봤습니다. 자신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아픈 날, 기쁜 날. 모든 순간들이 어머니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열이 나서 밤새 간병했다. 이 아이가 아프면 내 가슴이 더 아리다. 윤희가 학예회에서 상을 받았다. 너무 자랑스럽다. 내 딸이 이렇게 똑똑하다니. 윤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언니들처럼 대학에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윤희는 불평 한마디 안 한다. 착한 내 딸. 일기를 읽으면서 윤희의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모녀 이상의 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너무 화를 내고 나와버렸다. 후회된다. 윤희에게 사과하고 싶다. 윤희는 내 딸이다. 누가 뭐래도 내 딸이다. 윤희는 일기를 덮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줘서.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평생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래.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새로 개발한 메뉴 맛보실래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정말? 우리 윤희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고? 네. 엄마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윤희는 건강 칼국수를 끓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맛이 정말 좋네. 어때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죠? 그럼 우리 윤희가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윤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서로에 대한 고마움, 앞으로의 계획까지.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다시 이사 와도 될까? 당연하죠.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모두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면서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윤희의 새로운 메뉴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윤희는 어머니의 오랜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희는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매 손칼국수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이름으로 장사를 해왔지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간판 새로 만들까요? 어머니는 윤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떤 이름으로 할까? 윤희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세자매 손칼국수는 어때요? 세자매, 네. 저랑 미진이 언니, 수진이 언니. 우리가 진짜 자매든 사촌이든 함께 자란 세자매잖아요.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 세자매 손칼국수. 며칠 후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세자매 손칼국수라고 적힌 깔끔하고 예쁜 간판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새로운 간판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윤희야, 세자매가 뭐야? 언니들도 일하러 오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저희 세 자매를 기념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손님들은 윤희의 설명을 듣고 흐뭇해했습니다. 가족의 정을 중시하는 이름이라며 더욱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수진이가 캐나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윤희와 화해하고 나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얼굴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윤희야. 수진이는 윤희를 보자마자 꽉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반가워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그리고 미안했어, 윤희야.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언니. 윤희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아이들은 윤희를 작은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윤희는 조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윤희가 만든 칼국수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작은할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우리 예쁜 조카들아. 윤희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큰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미진이도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진이는 윤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야, 정말 많이 변했네. 훨씬 밝아 보여. 언니도 고생 많았죠. 이제 다 괜찮아요. 세자매가 함께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미진이는 서빙을, 수진이는 계산을, 윤희는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화목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손님들도 세 자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자매들이 다 예쁘네. 사이도 좋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사이가 좋아요. 윤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언니들이 머무는 동안 지역 방송국에서 다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새로운 간판과 함께 세 자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촬영 당일 기자가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윤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기자는 윤희의 답변에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여기서 계속 음식을 만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공부할 거예요. 윤희의 인터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윤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직접 음식을 맛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언니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후 윤희는
어머니와 단둘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윤희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때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다고 해요. 어머니는 요양원을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윤희야, 너는 가게 일에만 집중해. 엄마, 자주 면회 올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지는 마. 내일이 더 중요해.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지만 윤희는 일주일에 2번씩 꼭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혼자 가게에서 내일 쓸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다가 문득 벽에 걸린 옛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명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흩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 정말 그랬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 윤희와 알고 난 후에 윤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적이고 체념적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윤희는 반죽을 마저 치대고 내일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윤희는 그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내주셔서. 윤희는 하늘에 있을 진짜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윤희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윤희에게는 왜 나만이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대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윤희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